신사일주를 한번 좀 볼 텐데요. 문자 그대로 그렇죠? 젠틀이에요. 신사. 그렇죠? 개미는 개미스럽고, 기묘는 기묘하고, 신묘는 신묘하고, 신사는 신사스럽더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신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는 12신살 12운성의 그쵸? 포태와 우리가 신살로다가 우리 한번 좀 봤었는데, 바로 하나의 일주를 놓고선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보고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2신살과 12운성의 포태 적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정관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정관에 포태가 사로 들어와 있네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직장인명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정관은 바르디 바른 사람이 생각의 영역, 관념의 영역, 그렇죠? 약간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조직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로구나. 근데도 바르디 바른 정관을 깔고 있으니까 국가의 록을 먹으면 그지없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업을 한다라고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참 힘들겠죠. 돈 벌기 힘들어, 이랬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무슨 사업을, 되게 이제 국가에서 그만두게 되면 뭔 사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뭐 하면 좋아요, 돈 많이 법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사기꾼 되시는 거예요. 바로 12운성과 우리가 신살과 포태를 우리가 쭉 한번 좀 본다면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신사회의 생지에 놓여 있으니까 지살이에요. 그렇죠? 지살이 정관에 놓여 있으니까 이동성이 심한 있는 정해진 직장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였던 회사에 다닌다거나 이렇게 해서 큰 조직체에서 막 국가 못지않는 조직체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조직체에서 록을 먹는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유행이지만 내가 내 사업을 한다?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납품을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과는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큰 조직체를 나와서 거기와 안정적인 루트를 확보해서 하는 것들은 광국공사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대단히 힘든 것 우리는 벌써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장간으로 쭉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신사다워. 젠틀한 거예요. 젠틀해. 진짜 젠틀해요. 젠틀한데 행실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실제 그렇습니다. 신사다워요. 그래서 신사일주들은 남녀명을 떠나서 부덕이 있고 처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그런 일주들인데, 일단 이 지장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장간이 무에 경에 보니까 병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일단 하나는 인성으로 들어와 있고 정인이고, 하나는 비겁으로 들어와 있고요, 겁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정관인데 관성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십성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 구조를 파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십성의 구조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로 있지만은 실제는 이것을 20가지로 우리가 쭉 나눠볼 수가 있어요. 쭉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십성의 구조는 무슨 임비식의 구조라든가 비식재의 구조라든가 식재관의 구조라든가 재관인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관인비의 구조라든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관인비의 구조로 돼 있죠. 관인비의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보실까요? 비식 재관인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이쪽의 양의 발산의 영역인가, 그 다음에 음의 수용의 영역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양의 발산의 영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 네. 그 다음에 음의 수용의 영역은 주체가 누구예요?
너잖아.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하고, 너가 극하고 너가 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와 나와 당신이 관계란 말이죠. 십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인비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비라고 하는 것은 너의 관점에 와 있지. 이렇게. 그렇죠? 틀림없이 너의 관점에 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양의 발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대단히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진취적이에요. 말도 못하게 진취적이야. 그런데 나의 관인의 의무의 수용, 너가 주체인 사람 쪽인 여기는 수동적이야. 약간 수동적이고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사색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이쪽은 활동과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기획의 영역이지요. 그렇죠? 그래요.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물밑 작업을 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조선일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겨레예요. 여기가 진보라고 한다면 여기는 보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혜의 영역들이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관인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보니까 정의 인성이요. 그 다음에 또 정의 관성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사주팔자가 정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구분해서 막 외우지 마시고 일단 저렇게 정제 정관을 놓게 되면 귀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귀인이 반드시 있는데 귀인 중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실 게 천을이에요. 이 천을 귀인 외에는 여러분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천복의 복성 귀인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천우의 신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상이 절태로 들어가서 박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귀인이 천복의 복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천우신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말이에요. 무자, 그 다음에 이모, 정해, 신사들은요, 뭐 배우자의 관계는 별개로 치고요, 실제 자기 행위에 따른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는 사람이 일단 50점을 먹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좋고 이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와야 돼요. 일단 그렇습니다. 진짜 사주팔자 60갑자 중에서 여러분 뭐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사주로 담고 싶다라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저렇게 신사로 태어나면 공부에 그러니까 업상을 맺고선 로그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이런 사람들은 일지를 우리가 이제 딱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일지의 10이 운송을 한번 좀 포태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포태가 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신사는 사예요. 이 사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음을 의미합니다만은 목화 토금수의 영역으로 보면 금수, 수의 영역이란 말이죠. 이 수의 영역들은 대단히 관조적이고 사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 자체가 어떤 지식보다는 지혜의 영역이니까 생각이 많은 영역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사일주들은 아주 생각이 많은 영역들이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간에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막 분잡스럽지가 않아요. 대단히 하여튼 생각이 많은 영역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쪽이냐면 학문을 이용한 생각을 이용한 이런 쪽에 있어 갖고 지식 체계를 이용하는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해진 정관의 직업들이 있죠. 이런 직업들을 여러분 갈 때
일생이 아주 편안한 정신적 업무에서 공사직을 가질 때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을 낳았다 일지에, 그럼 정신적 업무를 놓는 쪽에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가보야. 이 사람이 지금 가보가 살을 낳잖아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일찌감치 이렇게 상관을 낳았어요. 상관. 물론 이 상관은 아이콘이 이렇다는 거고, 이 밑을 생하니까 이 사람은 상관이 사로 들어와 있어요. 혀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사지에 들어왔으니까 생각도 많고 상관적인데, 산은 실제 이렇게 나를 막아놓는 거거든 위에다가. 근데 상관이 이걸 뚫고 나가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정관을 쳐서 못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사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다소곳이 하고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 왜? 상관은 반드시 관성을 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라고 해도 신사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갑오는 머무를 수가 없어, 상관을 봐서. 그러니까 이게 갑오일주들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 군데 딱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어. 이 직업 저 직업 막 전전한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들은 일찍부터 이런 사람들은 직업의식을 아주 투철히 갖지 않으면은 말년이 중년 이후가 굉장히 건건해요. 그래서 직업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일주들이 하나가 이 갑오일주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근데 신사일주들은 같은 살을 놓는다고 해도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놓는 어떤 정관이 직업에서 공사직에서 대단히 유망한 것이 우리가 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정관을 가지고선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이 정관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10성을 가지고선 정관부터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정인, 뭐 정관, 뭐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보니까 먼저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정인을 가지고요. 정인을 가지고 보니까 이 정인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뭐 어느 쪽을 먼저 봐도 상관없습니다만, 정인을 보니까 인성이 무가 사화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걸록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요. 록자에 보니까 신사의 사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록자의 사궁에 놓여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인이 록자 사궁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궁 자체는 생각이 많은 생각이죠. 록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공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념적이고 사색적 생각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록자 사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기가 막힌 거지요. 공부를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일주가 원래 말이죠, 공부도 잘 하지만은 머리가 좋지. 신금일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기억의 영역이 좋은데다가 록자 사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 또는 어떤 고급 시험들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신사일주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이렇게 록자의 사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떨까요? 반듯하고 말이죠. 과묵하고 신사일주들이 촐량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이 반듯하고 록자 사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천문을 우리가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성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화는 그렇죠. 사문을 놓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문을 놓는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공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주로 이제 학문을 하는데도 말이죠. 록의 사궁을 놓고 천문을 보면은 학문도 두 개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실용의 학문이 있고요. 실용의 학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근원의 학문이 있어요. 근원 학문. 근본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실용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갑오일주는 똑같이 살을 놓잖아요. 이렇게. 네. 살을 놓는데 이 사람이 상관의 사예요. 상관의 사는 사실 상관이 살을 보면 안 돼. 그렇죠? 오지랖을 팍 나가야 되는데 닫아놨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생각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야. 생각은 많고 상관 오지랖이잖아요. 오지랖이니까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소근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근원 학문보다도 실제 나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학문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같은 어떤 무슨 학문을 하더라도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라든가 부동산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하여튼 실제 하여튼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원 학문 같은 살을 놔도 인성이 록자 사공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니까 여기 인성은 말이죠. 임수잖아. 그렇죠? 태로 들어와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태, 종의 사, 궁으로 들어와 있잖아. 갑오일주들은 공부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용학문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록자 사궁에 들어오고 천문을 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학문도 근원 학문이 뭐예요? 주로 심리, 역사, 철학, 종교, 그 다음에 경제, 경영이 아니라 경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원 학문의 근본이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일주가 역학에 많아요? 없어요? 역술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역술에 관여하는 사람 치고 유명한 그런 일주가 3가지가 있어. 뭔지 아시죠? 신의 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사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해일주가 있어요. 대표적이야. 그러니까 신사일주가 왜 여러분 이렇게 역학 속에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 많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요. 신일주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신일주들은요. 그 다음에 이 정해일주도 이렇게 바다에 은하수를 뿌려놓은 사람들이라 영성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 정해일주도 여명의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중년 이후에 되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왜? 인성, 해중, 간목이 장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이쪽 공부들을요. 그래서 신사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이런 공부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했다고 하면 또 출세합니다. 성공해요. 실제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건 여러분 좀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조토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이제 오늘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인성도 인성 나름인데 같은 인성도 이렇게 조토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아주 빼짝마른 이런 터들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조토라고 얘기하는데, 이랬을 때 생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사일주, 신사가 꼭 아니야. 신금일주들에게 기토가 들어온 날이 있죠. 이렇게 술토가 들어온 날이 있어. 그쵸? 이때는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잘 안 풀려. 왜냐면 이렇게 조토가 들어오잖아요. 대다 말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신금을 딱 볼 때, 토가 들어오는데 조토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꽝이로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조토가 딱 들어오면은, 이때 어떤 이제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걸 한문으로다가 인성이 지금 무토에 지금 정인으로 들어와 있죠. 힘은 되지만, 정신기 3자에서 분명히 정인이지만 조토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가지고 건봉, 세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다시계에서 창검 있잖아요. 건봉으로다가 찌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건봉, 세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건봉, 세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세금, 아주 이렇게 건봉, 세금으로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날카로운 창과 검으로 이렇게 아주 가늘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가늘한 어떤 금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어떤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세 콜콜 따지고
아주 까칠하고 사람이 그래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금일주들이 물에 물 탄 듯 사람이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점잖게 보이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명 입장에서 식상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점잖합니다. 점잖한데 이게 잘 생각을 하세요. 남명은 점잖해 그러면 괜찮네 그런데 여명이 점잖해 그러면 어때요? 좀 이 뉘앙스가 이상하잖아. 어떤 남명이 무토야. 어떤 여명이 무토야. 이거하고 전혀 어감이 틀린 거야. 그쵸?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무뚝뚝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이렇듯이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이건 여명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따져보면은요. 그러면 신사일주의 여명들은 어떨까요? 애교가 있다 없다? 없어. 애교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남명이든 여명이든 식상은 감성계잖아요. 그렇죠? 감성계가 이렇게 돼 있어. 원래 감성계는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이콘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오지랖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잖아. 감성계 자체가 이러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소심하고 아주 박력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갔어. 노래방에 가면 식상이 절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남들이 막 그냥 막 식상이 막 이렇게 진짜로 로광으로 들어와 있거나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어때요? 별 그냥 뭐 난리 부르스야. 근데 이렇게 절대로 들어오면 점잖게 한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식상이 이제 절대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식상이 절대면은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식상이 절대인 사람은 건강에 주의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식상이 절대다 그런다면 일단은 화운에 모든 것이 일점 수기가 없는 가운데 화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식상이 절대라고 한다면 거꾸로 발달하는 게 있어. 십성 중에서 식상이 절대면 뭘 치지 못할까요? 관성이 어떻게 된다고? 잘 살아나. 아셨죠? 그러니까 신사일주는 절대가 식상이 절대면 관성이 잘 살아나니까 어떻할까? 반듯한 거예요. 반듯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잘 살아나는데, 자, 이랬을 때 말이죠. 관성이 잘 살아난다고 한다면 관성의 특징이 있잖아. 특히 신금의 특징도 있지만 절대로서 관성이 살아나니까 신금들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똑똑똑 부러지잖아요. 식상이 없는 가운데 식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라고 전 치잖아요. 이거 식상이 지금 로고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로고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재미나게 말도 하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 제 얘기 막 하고 오지랖도 놀고, 노래방에 가면 지세상이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식상이 절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반대 방향이야. 전혀 반대로. 그러니까 관성이 거꾸로 살아나죠. 여기 관성이 어떻게 됐어요? 관성이 죽잖아, 여기는. 여기 관성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놀 때 어떻게 놀아? 팍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관성이 그냥 살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써도. 그러니까 같은 상관, 이 같은 신금이라고 하더라도 관성이 로고로 들어와 있는가, 식상이 절대로 들어와 있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성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공직에 임할 수 있다 없다? 힘들어. 신혜가 공직을 갖는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힘들어요, 실제. 그러니까 직업이 어때요?
많은 거야. 왜 다양할 수 있겠어? 여긴 직업이 어때요? 하나야. 한 길만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관성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진짜 재미가 없어. 그 여자도 잘 못 살릴 것 같은데? 애교가 그런데도 남자의 경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이제 재성이 이제 예. 관성, 여명 입장에서 관성이 록좌로 들어와 있잖아. 네. 반듯한 남편을 만나. 네. 그래서 처덕이 있어요. 아, 초독이 있어요. 남편 덕이 있고 신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같은 신금이라도 전혀 틀려. 여러분 노는 걸 재미나게 잘 놀래요? 직업이 반듯한 걸 택할래요? 둘 다요. 둘 다요. 아주 피곤해 이렇게 되면은 피곤해. 그러면은 이성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좀 있지만은 없어. 아, 작업 기술이 좋잖아요. 그렇지도 않아. 신금이라도 신금은 거짓말을 한다 못한다? 잘 못해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아, 그래도 너무 딱딱하고 이게 그대로 드러나서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상관이라 말 걸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은데 몇 번 얘기해보면 상대방이 알아. 아휴 저거 보수적인 놈, 고리타분한 놈이구나. 벌써 알아. 신금하고 얘기해보면 여러분 아주 좋아요. 첫 번 만나면 아주 건전하고 아주 부드럽고 좋다.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은 똑같아. 그러면서 여자가 아휴 우리 집에 또 저런 놈이 있어. 아휴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금 일주들이 쉽게 말해서 연애의 대상, 일시적으로 관심의 대상은 되지만 연애를 못합니다. 그다음 이 신의 일주 정도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이렇죠? 결벽증들도 있죠, 그냥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명도 그렇고 난명도 그렇고 신금을 달았다고 한다면 여명이 신사고 여명이 신해예요. 네. 어떨까요? 남자들이 보면 혹같이 얼굴들이 대체적으로 흰색들이 많아. 미남미녀. 미남미들이 많다고요. 왜? 칼로다가 다듬어 놓은 이 불로다 다듬어 놓고 칼로다가 다듬어 놨으니까 예쁘지 않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가까이 가기 먼 당신이라고. 가보면 알아. 일단 사귀어보면 알아. 여자도 신금의 여자들은요 사귀고 싶어. 일단 이쁜 것처럼 보이거든. 거기까지 가보면 숨이 탁 막혀.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옆집 쌀집 아저씨 같아야 돼. 일단은 그래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식상이 절대로 놓이게 되면은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더라. 관성이 살아나니까. 근데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라고 이 절대에 들어가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궁이 거의 막혀버리기 때문에 출산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신사일주들은 산액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산액이라 한다면 유산, 낙태 그런 기운들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식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일단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하고 의 관계 또는 자식을 놓는 어떤 관계가 그렇게 인연을 하되 덕을 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 신사 일주 중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식상이 절대로 들어있다고 이제 남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은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면 처갓집하고 어떻다가요? 덕이 없어요. 그렇고 처갓집하고 멀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재성을 생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는 사람 일단 건강에 조심을 해라.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추쇠옥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신금인데 내 사주 원국에 경금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경금을 놓는다는 것은 이미 났어. 이렇게 네. 이걸 우리 비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났는데 저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여러분이 그 사주 척경이라든가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철추
쇠옥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쇠 있잖아요. 쇠망치. 네. 추라고 하는 것은 망치 추자예요. 그 다음에 이 쇠자는 부술 쇠자예요. 뭘 부순다? 옥, 신금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사일주가 되었던 신해일주가 되었던 신미일주가 되었던 신금일간에게 경금을 같이 놓는 사주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이게 철주세역의 사주예요. 다시 얘기해서 망치가 금을 다이아몬드를 부순다 그래서 쇠역을 나. 그러면은 이렇게 신금일주가 경금을 놓은 사주들은요. 성정이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하여튼 예리해. 그 다음 좀 민감하다고요. 방어 기제가 대단히 잘 발달돼 있어. 그래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아주 뭐라 그래? 대기한다 그래.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식상이 절대로 들어가서 표현력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속으로 이렇잖아요. 끙끙 앓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의 신사일주를 보면 사람은 반듯한데 속은 말이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편치가 않아요. 네. 잔정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왜? 바로 이러한 겁제의 철주세역 때문에 말이죠. 대단히 아주 깐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 국세청, 국정원, 군건경 이런 데 주로 많이 있는 거야. 아주 머리가 또 비상하죠. 분석 능력도요. 시간이 하나의 정제가 돼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천간에 시간에 저렇게 상관을 딱 보고 있으면은 대단해요. 자기 잘난 맛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로서 보니까 관성을 가지고선 전부 다 이렇게 인성으로다가 오행으로다가 해가지고 상관을 보는 사람이라 대단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재성은 무제사주에 걸쳐. 무제사주는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재물을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니지먼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사 일주쯤 되고 저렇게 아주 이 통관이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물은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냐면 이 밑에 을목으로 들어와 있죠. 요 밑에 이제 을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여기 지금 보니까 경금 있죠. 네. 여기 경금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암압하고 있죠. 제가 네. 암압한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제가 을목이 요 있잖아. 네. 요게 경금이 어딘가에 있으면은 네. 내게 그 사람 내게 아니야. 당연히 그 사람은 아주 예를 들어서 이 미토나 진토가 터질 때마다 을목이 나와서 경금과 합반해서 합거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경금이 가져가 버리니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움직임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이 쉽게 말해서 제암압이 돼 있다는 것은 재신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활동해주는 부자야.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미토나 진토가 충형에 의해서 깨질 때마다 어떻다고? 돈이 날아가는 형국이에요. 경금이 있다. 근데 없지요. 네.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드러내놨나요? 안 드러냈죠? 알 수 없는 구두쇠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끊임없이 만지는 사람이라 부인한테 한다 안 한다? 잘 안 줘. 잘 안 넘긴다고 이럴 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부인한테 모든 것을 넘겨줬을 때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잘 안 넘겨줘. 그런데 문제는 을목과 경금이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재의 동태. 다시 얘기해서 이성의 동태를 볼 수가 있죠. 네. 이성인 분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재를 요구하고 또 실제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겠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여관식을 이제 보는데 관성은 보니까 당연히
정편관이 혼잡돼 있어요. 여명의 입장에서 정편관이 혼잡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활자가 넉넉지가 않아. 되게 보면은 남편을 만나도 아주 강성 체질의 남편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편관이 이렇게 혼잡이 돼 있는 가운데 여명의 관성은 사실은 팔자가 건건하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는 전부 다 이 관성의 덩어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음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찍부터 관성이 이렇게 연주에 나와 있으면은 이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주예요? 대단히 조숙한 사주예요. 조숙한 사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혹시 성폭행, 성추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생이 설령 중학생 여고생이 성추행을 당했어, 성폭행을. 그럼 그것이 전국의 모든 여학생이 그 또래는 전부 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걸로 저번에 뉴스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주가 이렇게 됐을 때 성추행 당하는 사주,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편관이 연주부터 아주 혼잡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보자고. 초등학생. 뭐 중학생도 괜찮아요. 이 여학생은 특별 우리가 안전 귀가를 위해서 학교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쪽에서 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하면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그럴 만한 운명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사주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요. 뭐 다 당할 줄 있죠?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 되면은 탈기가 굉장히 심하고, 저 사람들은 일찍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막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상을 보시자고요. 식상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상은 내가 보니까 상관인데 임진이 연료 들어와 있나요? 네. 묘로 들어와 있잖아. 네. 그렇죠. 묘로 들어와 있어요. 묘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지장간이 무토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무토가 진토를 보면 뭐예요? 12운성이 관대를 보잖아. 그렇죠. 묘의 관대를 봤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산액이 있어서 자식을 반드시 어떻다고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사람. 쉽게 말해서 유산하거나 낙태하거나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늦게 자식은 보지만은 자식하고 인연한다 안 한다? 힘들어요. 이랬을 때. 여명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관성은 보시자고요. 나의 남편으로 보시자고요. 근데 전부 다 정관이에요. 그죠? 정관도 말하면 관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 관성의 기운들을,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기운을 싹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기운이 언제예요? 38세 이후인데 실제는 앞에 옆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5년 앞선 33세 이후에 늦게 결혼하셔야 돼. 근데 늦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일찍 결혼한다니까? 일찍 결혼하면 반드시 한 번에 아픔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남편이 문제가 돼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정편관이 혼잡되면 그 관성, 편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몸이 아프잖아, 아픈다고. 확실한 남편인 것 같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운을 잠재우려면 33세 이후에 결혼하세요. 아셨겠죠? 이랬을 때만이 이 사람이 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요. 그래서 일단 머리는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토에서 이렇게 인성의 어떤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신금들은 아주 성격이 아주 날카롭죠. 아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편관이 아예 처음부터, 머리는 기가 막히겠죠. 관이 이렇게 일찍 지배하는 곳에 직장을 두게 되면 괜찮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